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짠디를 재배하는데 얘를 어디에 심을 거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에도 중요하고, 내가 땅이 있으면 어디에 어떤 잔디를 심을 거냐, 내가 남해안에 세컨하우스 또는 정주할 집을 샀다, 정원을 가꿔야 되겠는데 어떤 잔디를 심을까, 난 대관령에 잔디를 심어야 되겠는데 나는 저기 평야지 내륙에 심어야 되겠는데, 이에 따라서 그 토양 상태, 기후 환경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짠디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고려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조건들을 보면 7가지가 나오죠, 그죠? 8가지네요. 자, 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에 견디는 성질입니다. 근데 약간 추운 데서 잘 자라는 애가 있다 이거죠. 그럼 요걸 분류를 했는데, 이제 한지형 하면 찰 한자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지형 짠디는 추운데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이제 이 톨페스키하고 페르니를 라이, 그래서 이 두 놈은 표현이 좀 큰데, 두 놈은 뺍니다. 생략합니다. 두 애들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톨페스키는 자주 나오죠, 그죠? 단골 손님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데서 이제 자라는 난지형 짠디들은 거의가 잘 못 자라죠. 약하지만 난지형 중에서 조지아 그라스하고 버팔로 그라스, 얘들은 세다, 괜찮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야, 나는 대관령 쪽에 산다 하면은 한지형 짠디를 심으면 돼요, 그죠? 근데 나는 아니다, 난지형 짠디가 보기 좋더라 하면은 그 중에서 조지아 그라스하고 버팔로 그라스, 얘들을 이제 심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내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위 숫자입니다. 더위에 견디는 성질. 그런 거는 난지형, 따뜻할 난자니까 난지형 짠디는 다 강해요. 강한데 그 한지형 짠디는 그럼 당연히 약하겠지. 그런데 이제 한지형 중에서 톨페스키, 이건 단골 손님이죠, 그죠? 톨페스키하고 크리핑 벤트 그라스, 얘가 뭐한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까 조금 전에 하고 역으로 얘 두 놈이 아니고 두 애들은 톨페스키하고 크리핑 벤트 그라스, 얘들은 뭐한다? 한지형이지만 나는 약간 따뜻한데 사니까 나는 한지형 짠디를 좋아한다. 그럼 얘를 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어떻게 보면 예외죠. 예외로 쓰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 그 다음, 내건성은 드라우트, 건조한 데서 견디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잘 안 오고 내가 매일 물을 공급해 줄 수 없다 할 때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지형, 난지형으로 구분하면, 한지형은 이제 파인 페스키하고 크리핑 벤트 그라스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프 그라스는 약하다, 그죠? 그 다음에 난지형 중에서는 버팔로 그라스가 강하고, 그리고 세인트 어거스틴 그라스가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물소처럼 버팔로 얘는 통상적으로 강하죠, 그죠? 여기도 보세요. 내한성에서도 버팔로가 강하죠. 내건성에도 버팔로가 강하죠. 그 버팔로가 진짜 물소처럼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쪽에 간척지라든지 이런 데 재배할 수 있는 내염성 작물 염분 농도가 높은데, 한지형은 톨페스키하고 페르니라이 그라스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시와 페스팔룸, 얘는 아주 강하다는 거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음 중 해안가에 짠디 조성할 때 가장 알맞은 초종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시스와 페스팔룸, 얘가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간척지도 얘가 좋고, 해안가에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 때는 그냥 바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그 소금기가 같이 와요. 그래서 이런 짠디를 초종을 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내산성, pH가 좀 낮은데 산 있잖아요, 산. 그러니까 우리 짠디가 보통 골프장은 거의가 평지에 만들어진 곳이 거의 없어요. 거의 중산간지에 많아요.
그러면 이제 황토기 많잖아. 그럼 pH가 낮아. 그럼 산성 땅이라. 그 여기에 이제 주로 잘 견디는 짠디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건 이제 주로 한지형에서는 톨페스큐가 유명하고, 그 다음 난지형은 버뮤다 그라스. 그러니까 이 톨페스큐 잘 보세요. 얘는 내산성에도 강하고, 내염성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내서성에도, 더위에도 강하고, 톨페스큐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조건, 저 조건 안 보고 그냥 하나 선택하시오 하면 톨페스큐 심어보면 끝.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맞춰서 심긴 하는데, 아이고, 너무 복잡해요. 이래 할 때는, 물론, 이게 이제 크래시파이를 다 해봐야 되겠지만, 이 톨페스큐는 여기저기 괜찮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햇빛이 많이 안 찌는데, 안 비치는데, 그러니까 응달, 그늘진 곳, 이걸 이제 여기에 견디는, 잘 자라는 애를 이제 내음성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파인 페스큐류가 여기 한지형이 포함되고, 난지형은 세인트 어거스트. 난지형은 세인트 어거스틴, 그라스까지 붙여주면, 그라스는 풀이니까 어거스틴까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많이 찌는데, 내습성, 얘는 뭐가 있냐면, 한지형은 차가운 데서 잘 자라는 것은 크리핑 벤트그라스. 이 벤트그라스도 단골 손님이죠. 그래서 그린에 아까 벤트그라스 선다 했죠. 그러니까 이 다 그래요. 앞에 이제 크리핑이 부느냐 뭐가 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해도 통상적으로 우리는 벤트그라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난지형은 따뜻한 데 자라는 것 중에서는 시쇼 파스팔룸이라는 새로운 이제 짠디가 탄생을 했죠. 얘는 이제 습이 많이 찌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런 곳에 이걸 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병에 강한 것. 그러니까 짠디를 골프장에 이제 재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짠디가 매일 자라고 깎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산에서 오는 그 군뱅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못 먹는 군뱅이에요. 내가 하는 군뱅이하고 다르고 이런 또 병해충들 온갖 것들이 와죠. 그러면 이 병하고 충을 잡기 위해서 약을 많이 뿌리는데 이 병에 강한 품종이 있다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아요. 아주 경제적이고 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어도 보면 톨페스큐가 한지형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크리핑 벤트그라스는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벤트그라스가 어디에 한다 했어요? 그린에 한다 했죠. 아주 섬세한 그 퍼팅 하는데 벤트그라스 여기가 한지형으로서는 병에 약하다. 그러니까 그린에 누우면 어떻게 된다? 농약 많이 치겠죠, 거기. 그 다음 난지형은 버팔로 그라스. 또 나왔죠? 버팔로 그라스는 병에도 강하고 또 난지형 짠디로서 내건성에도 있고, 그죠? 이 버팔로가 정말 스트롱합니다, 그죠? 반면에 버뮤다 그라스하고 조지아 그라스는 약하다, 난지형 중에서. 그래서 버뮤다, 조지아 얘들은 약하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짠디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적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 마모성, 마모는 닳는다는 거죠. 잘 안 닳는다는 얘기예요. 닳는데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지나다니고 밟고 하는데도 끈질기게 잘 자란다 하는 것은 한지형, 차가운데 추운데 잘 자라는 애로서는 이 톨페스큐가 단골 손님이었죠. 그 다음 페레넬라이 그라스이고, 그 다음에 따뜻한데 잘 자라는 것은 조지아 그라스. 요게 이제 난지형으로 내 마모성이 좋더라. 그러면 축구한다, 예를 들어 축구장은 럭비장, 축구장, 야구장 많이 다니잖아. 골프장보다 훨씬 많이 뜁니다. 강하게 뛰고 하니까 이 내 마모성 있는 얘들을 톨페스큐하고 조지아 그라스 이런 애들을 심어주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깎기 품질. 깎기 품질이라는, 깎으면 품질이 더 좋아지는 것, 좋아진다는 표현이 그런데 깎을수록 좋아진다, 그렇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한지형, 그러니까 왜 깎느냐부터 생각하면, 우리가 밟으면 손상이 가잖아요. 손상이 가니까 이게
깎아줌으로써 새로운 짠디 파르단게 돋아나고 이게 융탄자처럼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찢어지고 꺾이고 이런 것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한, 그래서 자주 깎아도 품질이 아주 좋게 유지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지형으로 좋은 것은 페레니얼, 한지형이 대체로 좋는데 페레니얼 라이 그래서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지형은 통상적으로 세인트 어거스틴 그라스, 그리고 조지아 그라스, 얘는 나쁘고 세인트 어거스틴 그라스는 좋고 조지아 그라스는 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깎기 높이 적응성은 이제 깎는데 높이가 있어요. 얇게 짧게 깎을 것이냐 중간점 길게 깎을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높이에도 적응을 잘 하는 거는, 이 한지형은 톨페스큐는 아까 천하무적이었죠. 여기 위에 내 마모성이 나오는 애는 천하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톨페스큐하고 조지아 그래서는. 그 다음에 난지형으로서는 세인트 어거스틴 그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짠디 높이에서는 특별히 요것은 이제 깎기 높이에서 약간 높은데 높게 이제 자를 때이고, 낮은 짠디에 적응하는 것은 한지형으로서는 크래핑 벤트 그라스. 이 벤트 그라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린에서는 벤트 그라스를 많이 심는다. 그래서 아주 한 1mm 정도로 얇게 자릅니다. 그렇게 잘라야 공이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래 안 하고 어떤데 관리 잘못된 데가 한 5mm, 7mm, 10mm 이래 버리면 공 안 굴러가요. 그러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낮게 자른 곳에 난지형은 하이브리드 버뮤다 그라스예요. 버뮤다 그라스인데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는 잡종이죠. 예. 잡종한 버뮤다 그라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치 축적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대치는 뭐냐 하면 이 영어예요. 영어. TATCH 쫙 자른 거, 잘라갖고 남는 물, 예지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지형은 정도가, 한지형은 크리핑 벤트 그라스가 많이 축적되고, 난지형은 버뮤다 그라스하고 조지아 그라스가 많이 축적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성 속도, 조성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짠디밭을 조성을 하겠다 할 때에 빨리 되는 것. 한지형은 페레니얼 라이 그라스고 켄터키 블루 그라스는 잘 안 됩니다. 느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난지형은 버뮤다 그라스하고 시시오 파스팔룸, 얘가 빠르고 조지아 그래서는 약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 비료 요구량을 보면, 비료 요구량이라고 하는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도 많이 먹으면 건강하죠. 건강하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건강 안 하면 못 먹어. 그럼 비료 요구량은 이제 많을수록 이게 잘 자라니까 이게 실제 이제 자주 깎을 수도 있고 짠디 품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지형으로서는 크리핑 벤트 그라스하고 켄터키 블루 그라스가 요구량이 높아요. 그 다음에 파인 페스큐류는 좀 적다, 요구량이 적다 하는 거죠. 잘 안 자란다 이 얘기죠. 난지형은 버뮤다 그라스가 요구량이 높고 버팔로 그라스는 낮다. 그 다음에 회복력은 피해를 입었거나 했을 때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 그것을 보면 한지형은 크리핑 벤트 그라스가 아주 높다. 반면에 파인 페스큐, 회는 이 영어로 쓰다 보니까 F입니다. 이걸 부드럽게 회라고 했는데 페스큐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파인은 페스큐. 그 다음에 난지형은 버뮤다 그라스가 회복력이 좋고 조지아 그라스는 별로 안 좋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짠디 여기 가기 전에 일단 한번 잘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짠디 밭을 한번 조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번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아까 이제 품종을 우리가 봤는데 품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골프장을 관리한다, 나중에 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과장급이나 부장급 정도 가려고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품종도 알아야 되고 골프장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할 거냐, 이게 핵심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종자로 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종자를 채종을 해서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죠. 뿌리는데 줄지어서 조파를 할 수도 있고 흩어서 산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뿌려서 떼장을 만들어서 요걸 떼장을 옮겨 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떼장을 옮겨 심을 때는 그냥 전체로 그걸 뭐라 그래, 융탄자처럼 해서 말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미국에 이제 럭비장이 있잖아요. 럭비장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짠디를 아주 융탄자처럼 만들어. 그래서 아주 얇게 떠가지고 딱 말아요. 예, 말아서 거기 가서 쫙 펼칩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날 바로 경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이제 뿌리가 내리고 굳어지는데 보통 최소 2주, 3주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큼 짠디를 멋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나 대신에 빠르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종자를 파종하면 아주 싸죠. 종자 예를 들어서 뭐 한 말 정도 하면은 한 마리면 얼마나 뿌릴 수 있나요? 몇만 평 뿌릴 수 있죠. 하지만 하세월이죠. 그게 싹이 터서 발화를 해서 번식을 해서 아래 이제 뿌리가 라이조움이 딱 형성되고 매트층이 형성되려면 최소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할 거냐는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둘 중에 이것도 종자 번식하는 것도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거시기 하다. 그러면 융탄자처럼 바로 말아서 가져와서 까는 거는 너무 비싸다. 그럼 그 중간자적인 걸 골프장에서 거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 뭐냐? 떼장을 이제 짠디를 길이로, 폭은 예를 들어서 5cm, 10cm를 뗍니다. 떼서 길이로 10cm짜리 또는 20, 30cm짜리를 딱 착착착착 놔. 길이로 쫙 나눈다는 얘기죠. 여기서 설명해야 되겠네. 그러면 떼장을 요렇게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직사각형으로 떼는 거죠.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떼서 착착착착 붙이는. 그러니까 공간을 한 10cm 띄우기도 하고 20cm, 30cm 띄우기도 하는 거죠. 많이 띄우면 띄울수록 떼장 조성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요 가운데 공간이 여기서 요만큼 떼장이 딱 됐다면 여기까지 요 공간이 있잖아요. 요 공간이 여기서도 나가고 여기서도 나온다는 거지. 그건 메워지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걸리냐 하면은 1년 하면 됩니다. 10cm 정도는. 근데 30cm 띄웠다 하면은 그것도 한 2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30cm 하면 잘못하면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품종별로 또 이게 차이가 납니다. 빨리 이렇게 매떡이 형성되는 게 있고 느린 애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경제성을 따져가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이제 예산을 조금 아끼려고 좀 싼 걸 예를 들어서 했다 하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내가 처음에 돈이 없어서 조금 퀄리티가 낮은 걸 썼다. 그럼 이거는 골프장 조성은 최소 20년 가잖아요. 20년 가는데 20년 동안 그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 거야. 그 처음에 좀 좋은 초종 잘 견디고 아까 9가지 특성이 있었잖아요. 그게 좋은 걸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좀 싼 거 근데 팔더라 해서 그걸 심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할 때 완벽히 잘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처음에 스타트가 조금 더디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가는 것이 짠디 조성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번식은 종자로 번식하는 것은 주로 난지형 따뜻한 데 이제 자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 버뮤다 그라스 하고 한국 잔디, 예, 일명 국산 잔디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는 조선 잔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체로 번식하는 거, 그러니까 뿌리하고 같이 달린 대로 떼장으로 옮기는 거죠. 요거는 아까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나왔죠. 하이브리드 버뮤다 그라스. 요거는 난지형 재배 면적이 가장 많다는 거죠. 영양 번식은 하이브리드 버뮤다 그라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난지형은 그 한국 잔디하고 하이브리드 아닌 그냥 버뮤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요 표는 자, 난지형하고 난지형하고 한지형을 구분을 하는데, 그럼 난지형 기준이 뭐고 한지형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 난지형은 27에서 35도씨입니다. 그러니까 30도씨,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이 30도씨에서 잘 자라는 게 난지형이고, 한지형은 20도씨 내로 잘 자라는 게 한지형입니다. 그건 10도씨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뿌리는 조금 다르죠. 뿌리는 여기서 한 27도 이하로, 난지형은, 한지형은 한 20도 이하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번식은 언제 하느냐? 난지형은 종자로 먼저 번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4월 하순에서 6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 중심으로 좌우로, 아래 위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지형은 이제 통상적으로 2번 합니다. 그러니까 4월달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하순 9월 중심으로 또 하는, 그러니까 4월 8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체로 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지형은 하이브리드 버뮤다 그래서 단골 손님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우리 조선잔디, 금잔디 있죠. 그 다음 비단잔디, 이런 애들은 영양 번식을 주로 한다. 그 다음에 한지형은 들잔디, 쉔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켄터키 블루그라스하고 크리핑 벤트그라스, 이런 애들은 영양 번식을 주로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자를 번식하는데 수명하고 태화, 그 수명은 이 짠디 종자는 그런대로 수명이 잘만 복원하면 5년 뭐 10년까지도 갑니다. 근데 이제 습도가 높다든지 온도가 높으면 이게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발화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태화라 하지 않습니까? 태화는 주로 이제 수분하고 온도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 번식에 의한 짠디를 이제 심을 경우에는 떼짱 번식 특성하고 두께, 그리고 식재 과정 방법에 관해서 학습을 할 거고, 그 다음 종자 번식하고 영양 번식의 특성 비교, 그리고 짠디 번식 시 주의사항, 첫째로 종자 파종 시에 주의할 것, 그리고 떼짱 식재 시 주의할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짠디 밭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실제 가서 실습은 못 하더라도 간접 실습을 해보자는 거죠. 자, 짠디 밭 조성 시 초종별 파종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뮤다 그라스, 조지아 그라스, 크래핑 벤트 그라스, 켄터키 블루 그라스, 페레니얼 라이 그라스, 톨페스큐, 이렇게 예를 합니다. 자, 한 번씩 따라합니다. 버뮤다 그라스, 조지아 그라스, 크래핑 벤트 그라스, 켄터키 블루 그라스, 페레니얼 라이 그라스, 톨페스큐. 됐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생육형을 보면 자라는 형태, 특성을 말하죠. 버뮤다 그라스하고 조지아 그라스, 얘는 포복, 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군대에서 포복한다, 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약형, 이제 우리가 딸기 같은 경우에는 스톨런이라고요. 런너라고 하죠. 런너. 위에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번식해 나가잖아. 그러니까는 땅 속에서 번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약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버뮤다하고 조지아는 같아요. 근데 버뮤다 그라스는 제곱미터당 10에서 15g 정도를 하고, 그리고 요 조지아 그라스는 5에서 15g이죠. 그러니까 조지아 그라스가 조금 사이즈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래핑 벤트 그라스, 벤트 그라스는 주로 어디 쓴다 했죠? 그린에 많이 쓴다 했죠? 얘는 지상 포복행형 생장입니다. 지상으로 포복. 그러니까 번식을 할 때 땅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런너가 위로 올라오는 있는 경우입니다. 요것은 2.5에서 10이니까 요것도 사이즈가 적다는 얘기죠. 그 다음 켄터키 블루그라스, 얘는 지약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에서 15.
그 다음에 페레니얼 라이그라스는 주형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주자입니다. 위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톨페스키도 같은 형태고 해서 이것은 30, 40 또는 40, 50g이니까 아주 사이즈가 큰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립종으로 해야 되죠. 천립종이 얘들은 많이 나간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대소규모 면적에 사용되는 이제 파종 방법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대규모다. 내가 골프장에 취업을 했는데 야 모포장이 장난 아니게 크다. 아니 조금 타. 뭐 나인홀 밖에 안 된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그리고 나는 또 정원을 가꾸겠다. 남해에서 내가 살겠다. 포항에 살겠다. 제천에 살겠다. 뭐 어디 대관령에 살겠다. 이러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내가 어떻게 파종을 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인력 파종,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거죠. 이것은 소규모 면적이고 실제 손으로 다 하고 숙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 소형 파종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벽시 파종기처럼 이 파종기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브로우로 바람을 쫙 해서 쫙 뿌릴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회전식하고 또 낙하식을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대형 파종기는 트랙터에 부착해서, 요즘은 트랙터가 가고 뒤에 파종기가 배 돌죠. 돌면서 팍 뿌리죠. 비료 뿌리듯이. 그걸 다 쓰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광발화성 종자들이 많죠. 얘들은 극소립종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광발화성 종자들이 많아요. 너무 깊게 묻으면 안 납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로타리 경운을 하고 나서 아주 부드럽게 깔고 나서 그냥 위에 뿌리 놓으면 됩니다. 굳이 막 덮으려고 하다가는 발화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특성을 잘 인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규모 면적에 파종하고 동시에 다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덮고 하지 말고 그냥 롤러를 달아서 롤러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 그 작업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압 분사 파종기라고 하는 것은 하이드로 시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경사지 같은 데 있죠. 경사지, 여러분들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산 절개지 같은 데 보면 막 풀이 나 있잖아. 그거 어떻게 심을까? 근데 세멘팅 하는 약간 뭐라 그러노, 풀 같은 그런 성분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황토도 그 개념을 하죠. 황토는 옛날에 집 지을 때 이래 위에 처마하고 다 만들었잖아. 벽하고 하듯이 그걸 믹스를 하는 거예요. 믹스를 종자하고 해서 여기서 막 뿌리는 거야. 쫙 뿌리면 쫙 벽면에 이렇게 그렇게 파종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이드로 시딩 이렇게 이야기를, 물하고 같이 일명 물 파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죠? 물하고 혼합해서 벽면에 쫙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것은 대규모 면적이나 경사지 같은데 종자, 비료, 그리고 멀칭 재료를 혼합 후에 고압 분사로 파종을 한다. 이거는 균일 파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짠디를 실제 보니까, 요거는 우리 김경남 박사님께서 2012년에 짠디 식물의 생육형에 관해서 나온 걸 인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짠디의 생육형과 번식, 요것은 이제 한 포기가 되어 있죠. 한 포기. 그래서 포기형 짠디 이렇게, 요것을 이제 B 타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딸기의 러너처럼 가죠. 요걸 지상 포백형 짠디 이렇게 말합니다. 요건 S 타입, 스톨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요것은 지하경 짠디입니다. 이 땅 속에 이렇게 줄기가 나 있죠. 요거는 지하경 짠디입니다. 요거는 라이좀 타입 해서 R 타입 이렇게 라이좀 RHYZGOME 라이좀. 요거는 S는 스톨론 STOLON 이렇게 약어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포기형이죠. 요거하고 똑같죠? 포기형인데 또 밑으로는 어때요? 땅 속으로 또 가죠. 그죠? 그래서 포복형이면서 요거는 또 지하형인 경우, 요것은 SR, Stolen and Rhizome Typ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짠디 예지물이라는 게 지금까지 자꾸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새벽에 5시에부터 작업을 시작해. 골프장 가면, 처음에. 그다음에 5시부터 이제 쫙 짠디를 깎는 거죠. 신선한 공기를 막 마시면서 깎으면 위에 잘리는 부분이 있잖아. 칼날에. 이 잘리는 부분, 요것을 예지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뭐 다양하게 사용을 하느냐, 퇴비화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퇴비화는 좀 힘들다. 그러나 골프장에는 쓸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요게 또 문제가 짠디에 발생하는 병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바이오에너지로 쓰는 거는 또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에탄올을 만든다든지 펠렛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잘랐을 때 아까 높게 잘랐을 때 잘 자라는 건 짠디 초종, 얕게 잘랐을 때 잘 자라는 초종이 있었잖아요. 높게 잘랐을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 페어웨이 그 아이언 갖고 치는 거 그거는 약간 높게 자르잖아요. 근데 그린은 어때요? 그린은 아주 얇게 자릅니다. 1mm 뭐 2mm 정도로 얇게 자르는 거죠. 거기에 잘 견디는 그런 벤트 그라스들이 거기에 잘 자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나머지 남은 요것을 예지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예지물을 크리핑이라고 지상부 생장력을 버듀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원래는 요 상태로 짠디가 자라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랍니다. 뿌리는 이렇게 매트 형식으로 이렇게 쫙 되어 있죠.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뿌리가 조금 나 있지만 좀 있으면 다 어우러져 버립니다. 완전 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짠디는 주로 이 주형이 많아요, 포기형. 그런데 양짠디는 어때요? 전부 매트로 이렇게 쫙 연결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조선 짠디와 서양 짠디에 좀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